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오늘 공부할 기업은 치과 임플란트로 유명한 덴티움입니다. 최근 1년과 10년 주가 차트입니다. 1년 전 대비 약 50% 하락했고 주가는 어느덧 2017년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회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정성민 창업주는 1960년생으로 경희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2000년에 덴티움을 설립했습니다. 2017년 상장 후 현재는 서승우, 윤병호 2명의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승우 대표는 인공장기 연구소 개발팀장 출신으로 경영을 총괄하고 윤병호 대표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박사 출신으로 신규 사업을 총괄합니다. 주요 사업은 치과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인데 제품별 매출 비중은 임플란트 85%, CBCT 등 디지털 장비 2%, 합성골 등 바이오 의약품 13%입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은 국내 21%, 해외 79%로 수출이 중심인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2025년 5월 29일 기준 약 6,841억 원이며 2024년 시가 배당률은 0.96%였습니다. 2025년 5월 29일 기준 PER 10, 추정 PER 9.07, PBR 0.95입니다. 참고로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스트라우만의 PER은 37, PBR은 10인 것에 비하면 덴티움의 주가는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덴티움의 최근 매출 및 실적에 대해 보기 전 치과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그리고 각국 보건의료 정책의 강화 덕분에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타 업종에 비해 계절적 요인은 적으며 제조 원가에서 원재료인 티타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 식립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임플란트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들은 기존 임플란트 중심 영업에서 탈피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덴티스트리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시장 점유율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약 36%로 1위, 그리고 덴티움이 약 17%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 기업의 점유율은 10% 이하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해외 시장은 크게 유럽 및 북미 시장과 브릭스 및 기타 아시아 지역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북미와 유럽 시장은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이지만 임플란트 보급률이 높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스위스의 스트라우만 등 고가 임플란트 점유율이 높습니다. 반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의 브릭스 국가와 베트남 등의 신흥아시아 국가들은 인구 및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되고 중저가 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입니다. 덴티움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매출 추이를 보겠습니다. 덴티움의 주 매출은 치과용 임플란트로 5분기 연속 전체 매출의 8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25년 1분기 임플란트 매출은 약 6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으며 직전 분기 대비 34%나 감소했습니다. CT 등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17억 원, 치과용 합성골 등 리제너레이션 품목은 31억 원, 크라운 등 랩 매테리얼 품목은 8억 원, 치과 시술용 기재자 등은 19억 원, 그리고 기타 서비스는 37억 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최근 5분기 국가별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분기 국내 매출은 1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으며 중국 매출은 3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매출은 1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으며 유럽 매출 역시 1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었습니다. 최근 5분기 생산 실적을 보겠습니다. 덴티움은 국내 광교, 베트남 다낭, 중국 상해, 그리고 미국 서부 총 4곳의 공장이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광교 공장에서는 188만 개의 임플란트 픽스처를 생산해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는 215만 개, 중국 상해에서는 94만 개를 생산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 91%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2024년과 2025년 1분기의 공장 가동률을 비교해보면 광교 공장은 75에서 61%로 감소했고 다낭 공장은 91에서 88%로 감소했으며
상해 공장은 85에서 98%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공장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지만 중국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간 것은 고무적이었습니다. 덴티움의 최근 5분기 실적입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액은 7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고 직전 분기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고 직전 분기 대비 64% 감소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1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고 직전 분기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2.5%로 작년과 비교시 거의 반토막 났고 순이익률은 16.4%로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25년 1분기 부채 비율은 60%, 순차입금 비율은 26%로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1분기 연결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8억 원 증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81억 원 감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78억 원 증가.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13억 원 증가했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1,009억 원입니다. 덴티움의 배당에 대해 보겠습니다. 2017년 상장 이후 2019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배당금 총액을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293억 원의 배당금 총액은 2024년 5,174억 원으로 증가했고 작년 배당 수익률은 0.97%였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는 8년 동안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주 현황을 보겠습니다. 정성민 창업주가 17.34%의 지분을 보유하며 최대 주주이고 국민연금공단이 7.88%로 2대 주주,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7.17%로 3대 주주입니다. 얼라인 파트너스의 지분 매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 정성민 창업주의 누나 정경숙 씨가 0.46%, 그리고 정성민 창업주의 세 자녀가 각각 0.36%씩 보유 중입니다. 최근 5년 직원수 변화입니다. 2021년 말에는 635명이었지만 꾸준히 증가해 2025년 1분기 말 기준 87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덴티움은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는 편인데 최근 7년간 6번의 대표이사 변경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단독 체제와 각자 체제를 계속 번갈아가며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 분석 리포트는 DS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원이 작성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4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하향했는데 그 이유는 예상보다 길어지는 중국 및 국내 실적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중국에서 2차 VBP가 시행되는데 그로 인한 제품 판가 하락도 목표 주가 하향의 이유였습니다. VBP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핵심 변수로는 중국 수요 회복 시그널 및 자사주 활용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 등을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덴티움의 투자 포인트와 투자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국내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가능성입니다. 현재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65세 이상 2개입니다. 21대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적용되는 개수도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적용 개수를 4개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플란트 업계는 이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임플란트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임플란트 업계 1위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 과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및 조건 완화 정책에 의해 국내 매출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국내 환자들의 임플란트 접근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덴티움이 상장된 국내 임플란트 기업 중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매출도 가장 높은 대장주라는 점입니다. 압도적인 1등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자진 상장 폐지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에 의한 임플란트 수요 증대 수혜를 2등 기업 덴티움이 입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얼라인 파트너스의 지분 매입입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는 2021년 9월 설립된 행동주의 펀드 자산운용사입니다. 행동주의 투자란 일정 수준의 의결권을 확보한 뒤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뜻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파트너스는 SM 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 간의 계약 문제를 지적하여 기업 가치를 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JB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지주를 상대로 더 나은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하여 성공한 이력도 있습니다. 온라인 파트너스는 비공개 경영진 협의 및 공개 주주 캠페인, 그리고 M&A 방법론 등 다양한 툴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주주로서 관여합니다. 덴티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온라인 파트너스가 최근 3월 말 일주일간의 주식 매입을 통해 3대 주주에 올랐다는 점과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가 아닌 일반 투자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회사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덴티움은 1분기 말 기준 전체 발행 주식수의 22.09%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 전 2012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데 지분율이 17%에 불과한 정성민 최대 주주는 현재 이 자사주를 자신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온라인 파트너스가 정말 자사주 소각을 요구할지, 또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등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투자 리스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투자 리스크는 중국 시장 매출 부진입니다.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우선 중국의 VBP 정책입니다. 이는 공공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중앙 집중 방식으로 대량 구매해 그 가격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3년 주기로 시행되며 기업들이 희망 가격을 입찰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2022년 9월부터 치과용 임플란트에도 이 정책이 도입됐고, 이로 인해 임플란트 판매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량을 증가시키지 못하면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내년에 2차 VBP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때 추가 가격 인하가 전망된다는 점이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 부진의 두 번째 이유는 끝나지 않는 경기 침체입니다. 최근 2025년 4월 중국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 금액, 신규 주택 가격, 신규 위안화 대출 등이 모두 전년 동기 또는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CPI는 3개월 연속 하락했고 PPI는 31개월 연속 하락하며 경기가 여전히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진출입니다. 덴티움은 2024년 3월 정관상 사업 목적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가하며 수소발전 연료전지, 그 중에서도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신규 생산시설 구축을 결정했으며 제품 생산 및 매출 인식 시점은 2026년 이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를 파는 기업이 무슨 신재생 에너지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덴티움 측에서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에 지르코니아가 활용되는데 마침 임플란트 식립 후 보철을 진행할 때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많이 사용한다. 우리는 현재 치과에 이 지르코니아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재료 확보에 용이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료전지는 연료와 산화체가 가진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기화학장치로 이 표처럼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이 중 덴티움은 치과용으로 개발된 지르코니아 분말 기술을 활용한 SOFC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르코니아는 700도 이상 고온에서 산소이온을 전도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수소와 만나면 물이 되며 전기를 생산합니다. 덴티움의 분기보고서에 의하면 연료전지는 무공해, 저소음이 특징이며 높은 발전 효율을 자랑합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고 기후 조건에 영향받지 않으며 산업단지는 물론 도심지 사무실 및 가정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산 전원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2019년 280MW에서 2030년 2260MW까지 연평균 21%의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포스코 에너지가 MCFC 제조 공정의 100% 국산화를 달성했으며 두산은 PAFC 방식으로 대규모 시스템 생산 공장을 구축했습니다.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로 분류되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덴티움 측은 그동안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안정성이 좋은 PAFC가 주도해왔으나 점차
발전 효율이 더 좋은 차세대 SOFC 방식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 신규 확충을 위해 베트남 자회사 IVTV나 유상증자에 약 323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업과 무관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공부하다가 본업인 발포제 사업뿐만 아니라 2차전지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금양이라는 기업이 오버랩됐습니다. 자기 자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의 신사업 투자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치과 사업과 무관한 영역이기도 하고 수소연료전지 시장에 기존 업체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팔로우업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투자 리스크는 부족한 연구 개발입니다. 데일리 메디 기사에 따르면 국내 임플란트 제조사들 중 덴티움의 지난해 매출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이 가장 적었습니다. 업계 1위 오스템 임플란트는 약 787억 원을 연구 개발에 투입했고 매출 대비 비중은 9.4%에 달했습니다. 업계 2위 덴티움은 84억 원을 연구 개발에 투입했고 매출 대비 비중은 2.6%에 그쳤습니다. 떠오르는 강자 메가젠 임플란트는 106억 원을 연구 개발에 집행했고 매출 대비 비중은 4.9%였습니다. 메가젠 임플란트는 2년 전 위축된 전치부에도 강한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는 아리 임플란트를 개발해 히트를 쳤고 지난해 매출 3,048억 원, 영업이익 287억 원을 기록하는 등 각각 전년 대비 39.9%, 34.7% 성장했습니다. 덴티움 입장에서는 2위 자리를 견고히 지키기 위해 연구 개발에 더 힘을 실어 혁신적인 신제품을 계속해서 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투자 리스크는 중국산 임플란트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원래 중국 임플란트 시장은 외국 회사들이 90% 이상 독점했지만 최근 들어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5에서 10%로 늘어났으며 일부 논문에서는 2025년까지 그 점유율이 20%까지 오를 것이라 전망합니다. 수위청 교수가 2023년에 설립한 칼스 의료장비 유한회사, 2010년에 설립된 바이치타이 의료기술 유한회사, 그리고 2010년에 설립된 창잉 의료장비 유한회사 등이 중국 임플란트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산 임플란트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임플란트 픽스처의 핵심 원료인 티타늄 등은 여전히 독일이나 스위스 등에서 수입해오고 있고 외국에 비해 임플란트 도입 기간이 짧아 문헌 추적 기간이 외국 브랜드보다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명한 외국 브랜드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가 낮아 아직 중저가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태양광, 철강, 2차전지 산업이 중국의 기술 발전과 물량 공세에 당했듯 대한민국 임플란트 업계도 방심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이상 덴티움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